저희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동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꽤 강력한 쇼킹한 뉴스들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더 놀라운 것은 참 네. 막판 들면서 네. 시장을 그냥 개인들이 들어 올리는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머니쇼 통해서 중동 이슈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렸다면 이 시간 통해서는 여기에 따른 해석과 시장의 전망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본 3,000피인데요. 쉽게 내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그림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예, 소장님 계신 쪽이 메인 카메라 쪽이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그래도 개장 전에 많이 걱정했는데 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네요. 다행입니다. 증시만큼은. 이게 마무리가 약보합으로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냥 감정은 꼭 상승마감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아시아장도 전반적으로 낙폭 많이 줄였고. 뭐.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오히려 플러스로 도네요. 예, 간단하게 그래서 수급 상황 좀 특징적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조 4천억 원 가까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희가 네. 지난주에도 이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 넘어섰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1조 3천억 원이 코스피에 들어왔고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63조 원 이상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 것 같긴 한데 대신 또 콜옵션 매수에 풋옵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예, 네. 뭐 이쯤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라는 기대감들이 새록새록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예. 오전과 오후 또 달랐으니까 예.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이란에 한 2주 정도의 시한을 주겠다 해놓고 네. 이틀 만에 이렇게 진짜 폭격이 이루어졌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한번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번 주말에 미국의 이란 폭격을 갖다가 보면서 생각의 흐름을 갖다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예. 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목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가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의 G죠. 근데 저 G 자리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Make America Rich Again. 그러면은 마라가 될 수 있고, 예. wealthy 뭐 같은 표현인데 부유하게 같으면 마와가 되고, 미국을 안전하게 마사 safe again. 그리고 뭐 RFK 주니어를 갖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까지 앉히면서 미국을 또 건강하게 healthy again 등등인데 점점 이 G가 저는 그리드로 느껴집니다. 미국을 다시 탐욕스럽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니 지금 전쟁 2개를 수행하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 한 57개국을 상대로 이렇게 그때 상호관세를 때렸고 지금 뭐 협상이라고 할 만한 건 영국 말고 뭐가 있나요? 영국하고 협상하고 자식할 게 뭐 있습니까? 예. 영국 상대로 흑자내는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이거 한 방에 많이 물러섰잖아요. 시장 측면에서는 갑자기 달러도 약해져, 미국 국채도 투매가 나와, 뭐 증시도 빠져 하니까 살짝 물러서는 모습. 그리고 중국에서 뭐 대단한 조치도 아니고 히토리 한 번 막았더니만도 굉장히 약해진 모습이었죠. 네. 그래서 시장의 셀 아메리카 분위기 또 이런 중국의 또 만만치 않은 반격에 자꾸 물러서는 모습. 뭐 하버드하고 대판 붙었습니다만 다시 또 중국 유학생들 뭐 받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바뀌니까 오죽하면 파이낸스 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만든 용어긴 합니다만 타코라고 일종의 조롱이죠. 네. 이름까지 됐고 이거는 관세 전쟁이라면은 자 이제 여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기에 이제 개입했습니다. 2주 예고하더니 전격적인 공습. 이 부분에서 어떤 신뢰성 뭐 아무리 전쟁 중에 어떤 뭐 심리전, 선전전, 심지어 기만술까지도 동원되는 게 미국의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조금 여러 가지 신뢰 측면에서는 이제 누가 더군다나 왔다 갔다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데 누가 더 믿겠나 싶기도 하고 심지어 이거는 이제 이 장면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B2 전략 폭격기가 이 뭡니까 이거 벙커버스터
네. 진짜 뭐 지하 몇백 미터 파고 들어가서 폭파한다는 이 폭탄이 이게 이제 투하하는 훈련 모습이 나왔고 실제 상황은 뭐 주로 자료 화면에서 관찰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네. 하도 이란에서 별일 없었다. 우리 뭐 우라늄 농축 물질은 딴 데로 옮겼다 이런 예. 소리 하고 입구만 좀 파손됐다 이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소리까지 나옵니다. 진짜 벙커버스터 저 떨어뜨린 거는 맞아? B2가 가긴 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 예. 얼마나 모양새가 좀 우습게 돼버렸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마가 진영에서도 좀 이렇게 전쟁은 아니잖아라고 했던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늘 했던 얘기가 뭐 전쟁은 안 된다, 사람 죽으면 안 전쟁만은 된다 안 하겠다. 했던 그것이 자 무색하게 되니까 진영 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요즘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움직여서 꾸려지는 나라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독단적인 그 모든 걸로 다 가느냐 예. 의회고 뭐고 다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것도 보면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지난 6월 14일은 그날이 그 뭡니까 미국 군대 프레이드도 했고 이날이 또 공교롭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하고도 겹치기도 했는데 이날 자체에 또 전 미국 전역에서 노 킹스 데이라 해서 그렇죠.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상당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가디언지에서 이제 사진 인용하고 각 지역도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사진은 지금 불법 입국자 추방하는 거 반대 시위하는 그 장면이나 사진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다들 멕시코기 국기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시위하는 와중에 꼭 그런 일에는 또 끼이게 마련인 예. 불순 세력들의 약탈, 방화 뭐 이런 것들 범죄가 막 횡행되다 보니까 그런 한데 여기는 미국 시민들 같아요. 분위기가. 들고 나온 것도 다 미국 깃발입니다. 예. 미국 성족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을 갖다가 과연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상황이고 시장 측면으로 보자면은 다들 이제 유가 그러고 있죠. 네. 유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프리장에서 미국 지수 선물 빠지는 게 점점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고 예.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보시면은 요거 지금 제일 끝에 일봉이 오늘 흐름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4% 넘게 시작해서 장중에 4.63%도 갔습니다만 이거 5분을 못 버티더라고요. 네. 그냥 쭉 밀려서 지금 현재 전일 대비 상승은 상승입니다만 유가 그렇게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제 이란 의회에서는 의결했다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예. 건데 요 부분 폴리마켓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재미로 그냥 한번 말로 설문 차원이 아니고 돈 태워진 거 보세요. 지금 이거는 7월 전에 6월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까 거기에 서로 배팅하고 있는데 지금 확률을 31% 정도밖에 안 보죠. 네. 여기 뭐 200만 불 넘는 돈이 지금 태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은 그러면 연내에는 연말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을까는 지금 조금 더 높은 그걸로 아직 과반에는 못 미치죠. 사실 뉴스 처음 들었을 때는 뭐 60% 이쪽도 5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만 그래서 시장도 이쪽이 그렇게 봉쇄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우리 시장도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지금 이거 이미 차트로 설명 안 되는 장이 와버렸잖아요. 네. 네. 보니까 2,680 넘었을 때가 컸고 그 다음에 전고점, 직전 고점 의미 있었던 요 2,880 내지 90 쉽게 말해서 2,900 올라서고 나서도 지금 쭉쭉쭉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개장 전만 해도 3,000피 1일 1,000원이야 했는데 1일은 아니고 못 가도 3일 1,000원은 가겠고 이거 분위기 봐서는 뭐 지금 그겁니다. 자꾸 2020년, 2021년 장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때가 떠오르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감당 못했잖아요. 네. 예. 약간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면 사실 제가 그 해석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시장에 대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뛰는 건 그때 일이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차치하고라도 선물이나 외환 시장에 특별히 더 깊이를 갖고 계시니 여쭤보는 예. 건데
뉴스만 보고 있노라면 지금 진짜 대단한 큰일이 난 것 같은데 네. 외환과 선물 시장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 습격하기 이전이랑 사실 천지개벽했다고 보긴 힘들고 그때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진 정도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심각한 건 아닌가 해서 개인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정작 가장 민감하다는 외환이나 선물 시장에서 예. 이런 쇼크가 없고 아니면 큰 하락이 없고 좀 이렇게 쭉 옆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지수물 흐름을 보나 이래저래 보나 지금 이걸 갖다가 전쟁 때문에 이 랠리에서 발을 빼고 싶지 않다는 어떤 그 시장 심리인 것 같아요. 시장 심리인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사고 있는 게 저기 개인들이라는 거 예. 이것도 이제 초기에는 지금도 뭐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과연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 전적 때문에 네. 결국 이러다 끝에 가서는 결국 또 개인 매수세 너무 광분하다가 또 이렇게 물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는 늘 깔려 있죠. 네. 깔려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상황이 결국은 진정되는 걸로 가든지 하면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봐서는 어쨌거나 다소 시장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는 어떻게 보면은 배팅입니다, 저거. 그렇죠. 미국 아까 이렇게 두 개의 전쟁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네. 두 분은 어떠신지 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괜찮으시겠어요? 뭐 감당하시겠어요? 하는 그런 약간 상대를 갖다 조금 우습게 볼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저 감당될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른 분께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거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 이슈 들고 오면 네, 거기까지 개입할 지금 여력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미국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물량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짚어주신 건 충분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역사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 과거의 경험만 보더라도 베트남전에 그렇게 수렁에 빠졌었죠. 그죠? 저는 그때 제일 황당했던 게 그때만 해도 그 105mm 곡사포 시절인데 예. 그걸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걸 갖다가 월남전 시작하고 100만 발째 발사한다고 약간의 뭐 기념식 비슷한 걸 했단 말이죠. 아니 포탄을 갖다 100만 발 쐈는데 포탄 한 발에 베트콩 한 명만 죽여도 네. 10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전쟁이 끝이 안 나잖아요. 네. 베트남전 그랬죠. 아프가니스탄 그랬죠. 그렇죠. 무슨 뭐 이란 이라크전도 한 8년 9년 끌었지만 그거 뭐 해결 못하죠. 이랬던 그걸로 본다면 거기다가 아무리 저 뭐 맥이 뭐 여력이 있겠어라고 합니다만 땅덩어리로 보나 인구로 보나 그리고 뒷배를 보나 아무래도 중국 러시아는 아직도 그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 감당되겠어요 하는 거하고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일본의 재무장관이었나요? 뭐 미국 국채 보유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도 다 뭐 우리가 협상하는 자리에서 얘기해 볼 수 있다. 이거 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일본이 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말이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세게 나가니까 물러서네. 네. 근데 조금 약한 모습 보이니까 약속까지 안 지키면서 그냥 쥐패네. 그렇죠. 이걸 갖다 이제 경험했으니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진짜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통 괜찮으시겠어요? 감당하시겠어요? 그걸에다가 뭐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기존에 풀렸던 돈이 워낙 많았고 예. 거기다가 뭐 20이 그동안 계속 금리 인하 해왔죠. 뭐 유럽의 EU 회원국들이 아닌 유로존이 아닌 나라들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할 것 없이 지난주에 뭐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하하죠. 네. 등등이 보면은 그리고 우리도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가불 랠리죠. 뭐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이 풀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돈만 갖고도 지금
지금은 기대감으로도 이만큼 들어왔는데 실제 그렇죠. 돈 풀리면은 뭐 그런 측면에서 장이 강하게 버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상승세를 즐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또 방송이니까 반대편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네. 언젠가는 시장이 지표를 보고 펀더멘털을 보고 기업들의 숫자를 보는 날이 분명히 올 거란 오겠죠. 말이죠. 지금은 유동성으로 밀고 간다지만. 음. 근데 미국 먼저 보더라도 지표가 녹록지가 않고 녹록지 않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다고 인하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좀 압력을,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이 좀 지나간 이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다시피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 6월 FOMC에서도 변동사항 없었고 네, 이제 그 연내 2번 정도 아닐까 싶은데 살짝 이제 가장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인사로 변신한 크리스토프 월러 이사. 아무래도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상당히 뭐 캐비넛이나 크리스토프 월러 정도 이렇게 회자되니까 예,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빠르면 7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영롱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지표 자체는 미국도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주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눈길 끄는 게 경기 선행지수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바로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시각적으로 경기 선행지수 굉장히 좀 꺾이는구나 하는 거죠. 5월 달에 99, 전월비 마이너스 0.1%인데 6개월 연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이 자꾸 새로운 통계치 발표하면서 그 수정하는 거에서 요즘 참 미국이 좀 신뢰가 안 가는 게 4월은 마이너스 1.1%라 했던 걸 이번에 또 1.4%로 또 예. 하향 수정하더라고요. 로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답니다. 이게 리세션 시그널, 경기 침체 시그널을 갖다가 좀 촉발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요거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1980년대부터 해서 이렇게 하늘색의 경기 선행 지수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GDP입니다만 확실히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고 나면은 GDP도 실질 GDP도 이렇게 성장률이 꺾이고 예. 요거는 그러니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높은 상관관계는 갖고 있죠. 다만 실물 경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이 경기 선행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하고는 하는 거죠. 시장하고 하는 건데 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엔 이거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보다도 필라델피아 쪽에 이 제조업 활동 지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조업 쪽은 더 밀접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이것도 지금 3개월째 마이너스의 위축이에요. 4월 달에 아주 안 좋았고 그때는 관세 막 4월 초에 막 관세 막 발표하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S&P 500하고 겹쳐봤어요. S&P 500하고 같은 시기에 맞춰서 겹쳐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좀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연관성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무시되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 앞서 살펴본 거나 지금 여러 가지 뭐 하드 데이터에 조금 악화되는 것 같다가 시장을 무시하고 있다는데 근데 문제는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 버겁기는 버겁습니다. 예. 버겁긴 버거워서 다우나 S&P 500, 나스닥은 사실 4월 7일 이후 저점 연결한 이 단기 추세선을 갖다가 물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간당간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자꾸 이렇게 곰 성향이 있는 투자자들은 버거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이제 황소 DNA가 마르신 분들은 아니야 이거 지금 추가 모멘텀 기다리는 거야. 네. 뭐 이렇게 보는 느낌이에요. 소장님은 어떤 표시입니까? 저는 뭐 오전 오후 분장실에 가서 자꾸 이제 실장님한테 그거 넥타이 자꾸 지금 오후에 하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길래 네. 빨간 거 주세요 했더니만 오히려 분장실 실장님이 그냥 이 섞여 있는 거 보합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중립 포지션으로. 대통합. 막 비겁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데 네. 조금 더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자 미국의 월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51선, 100일선, 200일선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다? 역사적 고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친 걸음에 그냥 이란 뭐 게임이 되겠어? 뭐
관세 어차피 뭐 결국 밀어붙일 거 아니야. 돈 많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든지 조금 더 올라가든지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묘하죠. 요 지금 요 빨간색이 51선인데 예. 51선이 101선 101선 저기 201선까지 뚫고 내려와서 데드 크로스 나왔다. 그 데드 크로스 나왔던 그러고 나서 이제 관세 때문에 쿵 했습니다만 이제 벌써 이게 어느덧 살짝 51선이 101선, 201선을 오히려 골든 크로스로 갈까 할 정도까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 여기서 더 사기가 사실 손이 안 나갑니다. 이 엄청난 다이버전스, 매도 다이버전스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걸 딛고 가느냐. 지금 뭐 지난 금요일 날은 또 그 뭡니까 미국산 장비 중국에 못 들어가 뭐 그 반도체. 방침 예. 때문에 반도체 지수도 조금 밀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도 밀렸고 우리 삼성전자도 조금 이렇게 휘청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요 부분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봐서는 좀 버거워 보이는데 이게 가자면 또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그저께 지난 주말에 2차 전지가 왜 뛰었겠습니까? 뭐 재료가 있었나요? 근데 이래저래 보니까 그동안 공매도 쳤던 외국인들 보기에 이 정도면 뭐 닫아주자 싶었던 그랬는데 또 이제 아마 그거 없었으면은 저기 이란 공습 얘기 없었으면 아마 2차 전지 조금 그 탄력으로 조금 더 갈 조금 더 수도 갔을 있었겠습니다만 텐데. 네. 또 이제 재료가 안 도와주니까 저쪽은 저렇게 되고. 네.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한 방향성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네. 타이밍인 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이야기로 가보죠. 네. 코스피 3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안 가요. 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또 반면 잘 가지 않습니까? 네.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2차 전지 주주분들은 몇 년째 고생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아니 그때 3천일 때는 우리 8만 원 건방이었는데 이거 지금 6만 원도 회복이 왜 안 그때랑 돼. 다른 예. 거야. 네. 이런 얘기고 또 이번 랠리에서도 또 중소형주들은 또 소외됐죠. 네. 그리고 정권주 같은 경우는 가도 너무 심하게 가죠. 이렇게 되니까 이 3천을 갖다가 모두가 이렇게 뿌듯하게 여기기에는 이 와중에 욕 나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주변에.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시장이 유난히 금년 들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유난히 더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거는 이거 확실하게 보세요, 이거. 네. 지난 주말까지의 성적표입니다만 해방의 날 4월 1일 날 사후관세 발표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즉 4월 3일부터 제일 왼쪽은 제일 많이 오른 순서대로 오른쪽은 많이 빠진 순서대로 보는데 예. 제일 많이 오른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6%. 그다음 은메달 동메달이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우리도 21%. 뭐 코스닥도 16% 가까이. 이렇게 해서 미국 나스닥보다도 더 좋았어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일본이나 뭐 대만도 저 뒤로 깔고 갑니다. 이 와중에 안 좋은 쪽은 보니까 중국 쪽이고 홍콩 쪽이고 이런 식이었는데 4월 2일 이후에 아무래도 그건 합니다만 이걸 보면 와 이래도 돼 싶은데 그다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난 4년 동안의 성적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왜 제가 2021년 6월 26일부터 따졌냐 하면은 그때 1차 동학 전투에서 2021년 6월 25일 날 우리가 고점 찍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지난 주말까지 보면은 오히려 우리 한국은 좀 전에 살펴봤을 때는 4월 2일 이후로는 거의 뭐 메달권이었는데 상위권이었는데 그것도 2등, 3등이었는데 지금 지난 4년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 코스닥 여기 있고요. 코스피는 여기 있습니다. 많이 빠진 쪽에서도 앞쪽에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급하게 온 것 같나? 그러나 어차피 이렇게 왜 골프 치시는 분들 에버 불변의 법칙. 어느 날 뭐 갑자기 확 그냥 뭐 싱글 비슷하게 쳤다고 하면 나 싱글인가 봐. 이제 곧 싱글 할 모양인가 봐. 그다음 또 라운딩 나가면 또 백돌이 되듯이. 예. 예. 저도 그래요. 당구도 뭐 대대에서만 한 0.3 후반대인데 어느 날 뭐 0.6, 0.7도 친단 말입니다. 네. 치는 족족 잘 맞는 날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판에 또 안 돼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지난 4년 동안의 성적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기대감도 있고 정책 수혜 가능할 것도 있고 뭐 등등을 할 것 같으면은 아직 좀 더 가도 되지 않냐 하는
전망도 가능한 것 같고. 참 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코스피 3천이었을 때 삼성전자 뭐 8만 원. 예. 근데 제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25% 정도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확 뛰어줬는데 지금은 15%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굳이 삼성전자만 들어올리진 않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잘 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의 회복 속도가 더 느려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HBM 쪽에서의 어떤 그 조금 늦어진 부분 그런 것도 컸고 또 파운드리도 생각만큼 이렇게 진전이 안 보이니까 그런 네.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저처럼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건 네. 이제 지난 주말까지의 차트인데 요거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먼저 큰 거 보시면은 미국처럼 50, 100, 200으로 끊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100개월, 100개월 이동 평균선을 할 것 같으면 이제 내려와 가지고 깨고 내려와서 이걸 갖다 다시 올라서기가 굉장히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기술적으로 예. 이해가 가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데일리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200일선을 갖다가 어렵사리 올라섰는데 200일선 이거 확실하게 올라섰어 하는 부분을 지금 확신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살짝 물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왜 6만 전자가 힘겨운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팍 치고 올라가 주지 않으면은 월간 차트상으로만 볼 것 같으면 이거 조금 불안해요. 데일리를 볼 것 같으면은 다지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월간 차트를 볼 것 같으면은 급락 이후에 추가 급락이 앞서서 그냥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나 뭐 상식적으로 감각 직관적으로는 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뭐 5만 원 밑으로 가야 되는 그런 회사야 그런 주식이야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요즘 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신에게는 아직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명대사. 이순신 장군의 상유 10인데 네. 그때 선조 임금한테 올던 교 중에 뭐 신금 전선 상유 12 그 대목 아닙니까? 네. 신에게는 전선이 아직도 12척이나 있습니다인데 이때 3,300 찍고 할 때 그때 뭐 88,000원, 8만 원대였던 것이 네. 지금 코스피가 여기 왔는데 여기 이루고 있으니까 돌다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예. 다른 애들은 또 빠지는 와중에 지수는 버티거나 더 올라가겠죠. 네. 뭐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환율도 잠깐만 짚어보자면 아무래도 최근 시장 체질이 바뀐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환율 쪽으로 보면 오늘 꽤 많이 튀었거든요. 많이 튀었죠. 네, 환율 예.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난 4월 2일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파란색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는 의미고 네. 우리 원화 보세요. 거의 뭐 러시아 루블 다음으로 강하죠. 4월 2일 이후로 우리 주식이 4월 2일 이후로 강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뭐 말이 됩니다. 그런데 또 지난 4년 동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뭐죠? N 다음으로 우리가 약했어요. 그러니 야 그러면 달러 환율 조금 더 강해져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좀 그러네요.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이란 사태,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는 요 일간 기준선 공방입니다만 뭐 조금 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하나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은 그동안 하락폭의 절반이 1,420원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목균형표상에 이 두터운 구름대 또 상단이 1,420원이니까 저거 위로까지는 잘 안 가겠구나. 그러나 조금은 위로 튈 수는 있겠다. 근데 환율 뛰는 것까지도 증시는 됐고요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지금 아주 작심한 것 같습니다. 이 장 못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지금 덤비고 있네요. 네,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